예, 지금 보면 우리 앱이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보면 My Option Menu라는 타이틀이 보인 상태에서 저렇게 버튼처럼 3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버튼처럼 동작을 하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위의 영역을 액션바라고 부르는데요. 액션바에 아이콘처럼 들어간 겁니다. 그죠? 버튼, 뭔가 메뉴 버튼처럼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always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거고 show as action이라고 하는 속성을 딴 걸로 바꾸면 얘가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했을 때, 자, 클릭했을 때 실제 동작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동작하도록 만들려면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우리가 아까 on create options 메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요. generate override method. 그래서 자, 부모 클래스, 즉 앱 컴패드 액티비티나 액티비티에 있는 것 중에 자, on으로 시작하는 거 또 재정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밑으로 또 쭉 내려가서 자, on 시작하는 것 중에 on options item select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on options item selected. 이게 옵션 메뉴가 선택됐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둘 다 이제 콜백 메소드니까요. 자, 우리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호출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메뉴 아이템이 클릭됐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여기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게 선택된 메뉴 아이템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에 get item id라고 하는 게 있어요. id를 우리가 여기 메뉴 main.xml에서 여기다 지정을 해줬죠. 그죠? 자, 이거 보면 메뉴 리프레시, 메뉴 서치, 메뉴 세팅스가 id 값이 됩니다. 자, 그거를 한번 받아보겠다는 건데요. 자, int라고 해서 자, current id 이렇게 한번 받아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id 값을 이렇게 주면 이게 실제로 자, 내부에서 자, 대문자 R로 되어 있는 자바 소스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클래스라고 해서 내부에서 이 id 값을 관리하게 되는데 내부에서는 인티저 값으로 관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if else 구문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스위치 케이스로 만들어도 됩니다. 자, current id라고 하고요. 자, 이 값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케이스라고 해서 r.id.menu refresh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첫 번째 메뉴가 선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토스트 메시지 한번 띄워봅니다. toast.make text라고 하고요. 자, 컨텍스트가 필요하네요. 자, this라고 하고요. 자, 새로 고침 메뉴 클릭됨 이렇게 글자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toast.lengthlong.show 해봅니다. 자, 토스트 메시지를 띄우는 한 줄이 입력이 됐고요. 자, break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ase r.id. 자, 메뉴 search라고 하는 거를 자, 선택했을 경우 자, 그러면 자, 여기에 search가 뭐죠? 검색 메뉴 클릭됨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클릭됨이라고도 하고 결국에는 선택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문이니까 각각의 케이스 문에서는 break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케이스 r.id. 메뉴 settings라고 해주고요. 자, 여기에 자, 설정 메뉴 클릭됨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또다시 break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디폴트라고 해볼까요? 디폴트라고 하고 break 또는 break를 뭐 여기는 안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스위치 케이스 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자, 토스트 메시지를 띄워주겠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자, 그 위에 있는 자, 액션바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각각의 아이콘을 눌러서 얘가 토스트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뜨는지 자,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실행된 거를 한번 가서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클릭하면 자, 이렇게 토스트 메뉴가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을 눌러보면 토스트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에 이렇게 아이콘이 보인 상태에서 뭔가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show as action이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 XML을 만들 때요. 이걸 always가 아니라 다른 값으로 선택을 해보면 다른 것이 있을까요?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equal 하고
자, 이렇게 해서 always 하면 always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never 하면 never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 always든 never든 자, 옵션 값을 주면 만약에 이제 계속 보이는 상태가 아니면 땡땡땡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도록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액션바라고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상단에 타이틀처럼 보이는 요 영역이 됩니다. 근데 이 영역이 우리가 추가한 게 아닌데 여기 항상 보이죠, 그죠? 처음에 항상 보입니다. 액티비티 main.xml 가도 처음에 항상 보여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진 스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왼쪽의 영역에서요. 자, 프로젝트 영역에서 app 밑에 res 밑에 values 밑에 가보면 styles.xml이 있어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럼 이게 여기 보면 스타일이 apptheme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apptheme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정의한 거예요. 근데 parent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스타일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자, theme.appcompat.light.darkactionbar라고 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상속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apptheme이라고 하는 게 자, 요런 테마로 선택이 됐다는 거고 이 apptheme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왼쪽에서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열어보면 이 안에 application이라고 하는 태그가 우리의 앱의 설정 정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manifest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앱을 설치할 때 시스템이 이제 이 파일을 보고 자,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인 액티비티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의 앱의 속성 중에 theme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테마가 되겠죠. 그리고 add style 그다음에 슬래시 app the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add style이 왼쪽의 프로젝트 영역에서 보면 res 밑에 values 밑에 styles.xml을 가리키는 거죠. 그 안에 자, 이 가보면 app theme을 여기 설정해 놨기 때문에 어디 갔나요? 자, 앱 팀을 여기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 스타일로 보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 보면 다크 액션 바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걸 만약에 노 액션 바로 만약에 바꾸잖아요?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자, 가서 보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미리 다크 액션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진한 백그라운드 색상을 가진 액션 바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스타일만 바꿔도 이게 없어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액션 바를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스타일에서 노 액션 바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우리가 이 액션 바를 자,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on create라고 하는 데 가서 자, get 자, 액션바 또는 서포트 액션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get 서포트 액션바라고 하는 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게 그냥 get 액션바인지 get 서포트 액션바인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이거를 액션바라고 한번 받아볼게요. 액션바라고 하고 자, a바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받아보죠. 자, 액션바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자동으로 임포트가 됐어요. 자, 그러면 a바라고 하는 거에 hide 한번 해볼게요. 하이드 자,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이게 뭐 에러가 나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앱이 실행되면서 보면 위에 액션바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서포트 액션바, get 서포트 액션바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 스타일에 다크 액션바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액션바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XML에서 그리고 스타일에서 액션바라고 하는 걸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코드에서도 그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설명을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액션바 안에다가 어떤 레이아웃을 보여주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위에 액션바에다가 지금처럼 기본 메뉴를 넣고 그 기본 메뉴가 아이콘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 말고 아예 거기다 레이아웃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레이아웃. 자,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일단 레이아웃을 만들어 봅니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크게 보면
액티비티 같은 전체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이 있고요. 액티비티 안에 들어가는 일부분, 부분 화면이 되겠죠. 프래그먼트 같이 부분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이 있고, 자, 지금처럼 부분 화면과 비슷하긴 한데 그냥 특정한 위치에 딱 집어넣기 위한 별도의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 RES 밑에 레이아웃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New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누릅니다. 자, 여기다가 자, search 밑줄 긋고 layout.xml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화면을 위한 또는 부분 화면을 위한 XML 레이아웃 만들던 때와 거의 비슷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바꿔볼 겁니다. 저 이거를 자, 오리엔테이션 속성이 버티컬이 아니라 자, 허리젠틀이라고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자, 텍스트 뷰 글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 상자 하나 넣어볼 겁니다. 자, 텍스트 뷰 먼저 넣어볼까요? 자, 그냥 여기서 그냥 입력을 해봅니다. 자, 랩 컨텐트, 그 다음에 랩 컨텐트라는 가로와 세로 크기를 지정하는 걸 넣고요.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라고 해서 검색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을 넣고요. 16dp 정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텍스트 컬러라고 하고요. 미리 지정된 컬러를 넣을 수도 있고 아예 색상 값을 넣을 수도 있죠. 샵 FFAD 자, 8745. 자, 이거는 여러분이 뭐 값을 다른 걸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 요 정도 색상으로 한번 넣어보겠다는 거고요. 에디트 텍스트 입력 상자를 한번 넣어봅니다. 그래서 입력 상자는요, 가로 크기를 100dp로 아예 고정을 한번 시켜봅니다. 그리고 자,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속성은 랩 컨텐트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안드로이드 땡땡 그 다음에 레이아웃 마진 레프트 값을 한번 줍니다. 왼쪽에 이제 글자가 있으니까 4dp 정도 약간 떨어뜨려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 소스 코드에서 찾아 쓰겠다라고 하면 id 값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add plus id slash edit text라고 해서 id 값을 한번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디자인 탭으로 와서 보면 자, 디자인 탭으로 와서 보면 되겠죠. 근데 일단 요 안에 요 한 줄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레이아웃 하이트도 랩 컨텐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요 레이아웃이 자, 요런 모양이 되겠죠. 자, 요런 모양의 레이아웃이 요 위쪽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디자인 화면에서는 이제 전체 화면처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요만큼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메뉴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메뉴를 보면 자, 메뉴 메인에서 우리 자, 메뉴 세팅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서치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럼 서치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이제 한번 요 아이콘, 그 다음에 자, show as action이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있는데 show as action에다가 일단 자, 세로 줄 하고요. with text라고 하는 걸 넣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app 땡땡 그 다음에 action layout 이라고 하는 거 한번 넣어봅니다. 그리고 add layout slash 해보면 우리가 만든 XML 레이아웃이 보이죠. 자, 요걸 한번 지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약간 바꿨습니다. 그죠? 약간 바꿨고요. 자, 요거를 한번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제대로 보이는지 에러는 없는지 정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검색이라고 하는 메뉴를 바꿨는데요. 아이고, 우리가 아까 자, 액션바를 안 보이게 했었네요. 다시 가서 소스에서 자, 요 부분 막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삭제를 하거나 막아주면 다시 원래대로 보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실행이 되고 나면 자, 우리 위에 메뉴 구성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 첫 번째 아이콘 그대로 보이고요. 첫 번째 메뉴 보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자, 검색과 입력 상자가 들어가 있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든 레이아웃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자, 우리가 확인해서 자, 필요한 기능에다가 붙여서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메뉴라고 하는 거에서 넣었으니까 이제 메뉴에다가 기능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액션바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인 기능을 더 넣는 방법이 됩니다. 자, 책을 보면서 한번 기능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